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EQE입니다.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지금 EQE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외곽에 있는 한 산 근처에 있는 산악도로 쪽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기가 너무 좋네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EQE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제 전동화 모델들을 EQ라는 브랜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국내 시장에는 EQS, EQC를 시작으로 해서 EQS, EQA까지 전기차 모델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곧 이제 올 하반기에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EQE도 국내 시장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초기에 들어왔던 EQC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 차량이었죠. 그러니까 EQ SUV 모델에서 GLC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이 전기차 플랫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EQS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된 차량이 바로 EQE고요. 현재는 독일 브레멘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차후에는 중국에 있는 베이징에 위치한 그 생산 공장에서도 생산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초기에 출시됐던 EQC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조금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 차량이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 EQ 브랜드가 본격적인 이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상품성이 높아진 측면을 EQS부터는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눈발이 날리는 조금 쌀쌀한 날씨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EQE 한번 디자인부터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외관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를 바로 떠오르게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의 전면부 디자인한지 후면부 디자인에 있어서도 EQS가 바로 떠오르고요. 특히나 이제 측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그 원보우 디자인이라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부터 아래까지 하나의 그 곡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 듯한 이런 곡선 형태의 원보우 디자인을 EQE 같은 경우에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EQS와 좀 동일한 부분이고요. 일단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향지 시승을 켜봤는데요. 이 헤드램프 위쪽으로 이렇게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고, S클래스 EQS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 그 LED 바가 있었죠. 하지만 EQE에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AMG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별표 모양이 되어 있고요. AMG 패키지가 적용되지 않은 아방가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무늬가 없는 플랫한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로고 같은 경우에도 옆에서 보면 살짝 이제 돌출된 형태인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센서라든지 라이다 같은 것들이 이 뒤쪽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MG 패키지 디자인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범퍼 하단에도 조금 에어 인테이크 같은 넓은 이런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다 이 부분도 막힌 부분이긴 합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돼서 앞차의 눈부심을 막아주는 이러한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죠. 이 보닛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램쉘 타입이긴 한데 볼 때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열리진 않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보면은 이 휠 아치 주변까지 이게 보닛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열리지 않기 때문에 프렁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좀 이렇게 열리지 않게 설계된 이유는 이제 안쪽에 헤파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좀 큰 크기고요. 헤파 필터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정화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 정화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아시아 시장을 좀 겨냥한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대기질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품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AMG 디자인이 적용된 이 휠 디자인도 볼 수가 있겠고요. EQS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도 적용이 되고 있죠. 상당히 좀 공력 성능을 중시한 이러한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측면을 보면은 워셔액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보닛이 열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워셔액 같은 경우에 콸콸 벗어 넣기에는 아마 그렇게 하면 막 쏟아서 넘칠 것 같은 이러한 좀 작은 크기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워셔액 주입구입니다. 차량의 측면에 EQE 로고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팝업 타입입니다. 이런 부분도 차량의 공력 성능을 좀 미세하게나마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손이 끼면 어떡하는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손이 껴도 약간 눌리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하지만 상처를 입을 만큼, 다칠 만큼 이렇게 강한 힘으로 다치진 않고요. 안전장치가 충분히 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유려한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것이 이 EQ 브랜드, EQ2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EQ 브랜드의 세단 모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EQS도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EQ2 같은 경우에 이러한 루프라인 때문에 오히려 E클래스보다는 CLS를 좀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그 디자인 요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어 같은 경우에 지금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1열만 이중접합 유리고요. 뒤쪽은 그냥 일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된 부분도 이제 CLS를 좀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 스포티한 감성을 좀 더해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통해서 조금 더 공격 성능도 아무래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고요. EQS 같은 경우에는 이 글라스, 위쪽 글라스까지 모두 다 열리는 타입이었죠. 하지만 EQ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렁크만 세단처럼 트렁크만 열리는 공간입니다. 적정 공간 같은 경우는 430리터입니다. 조금은 좀 좁은 느낌도 나긴 하죠. 클래스 같은 경우에 한 540리터 정도의 이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세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긴 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적재 공간은 조금 좁긴 하네요. 측면이 특히나 이 측면 가로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좁게 느껴집니다. 깊이 같은 경우에 충분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가로폭이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쪽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것도 좀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소품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되어 있고요. 템포러리 타이어가 아니라 그냥 타이어 수리킷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승기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C클래스 같은 경우에 뒤쪽에 버튼을 통해서 이어시트를 접을 수도 있었는데 EQE는 뭐 거기까지는 뭐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면 EQE 350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주행거리 지금 WLTP 기준으로 660km를 주행하는 모델, 이름이 바로 350 플러스 모델입니다. 국내 시장에도 아마 350 플러스 모델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위 모델인 EQE 500도 좀 이따가 한번 시승을 하면서 성능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리어램프 형상 같은 경우에도 S클래스를 딱 떠오르게 하는 좌우로 길게 연결된 이 커넥티드 디자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리어 안쪽에 보면은 리어램프의 디자인 형상 자체가, LED 램프의 형상 자체가 뭔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듯한 이러한 형상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디자이너의 의도를 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전구의 필라멘트의 디자인을 좀 형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전기라는 것의 혜택을 가장 처음으로 조금 많이 절감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 빛을 만들어내는 전구에서의 그러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구의 필라멘트를 좀 형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디퓨저 같은 것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력 성능이 상당히 높은 차량입니다. 정확하게 수치로 이 공력 성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EQS에 준하는 뭐 0.2 수치에 준하는 이러한 공력 성능을 좀 발휘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퓨저들도 공력 성능을 높이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배기구의 디자인이 뭐 따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배기구의 형상을 조금 어느 정도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차량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EQS보다 20cm 정도, 전장 같은 경우에는 더 짧습니다. EQS가 한 5.2m 정도 되고요. 지금 EQ2 같은 경우에는 4.9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E클래스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내연기관 차량과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면 지금 이 휠베이스의 길이입니다.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내연기관 차량보다도 한 180mm 정도가 더 넉넉한 이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량들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뒤 오버행도 짧은 편이고요. 휠베이스는 굉장히 긴 이 차량의 디자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Q 브랜드 같은 경우에 EQS에서도 많이 좀 느꼈겠지만 굉장히 좀 둥글둥글한 형태의 전반적으로 곡선이 강조된 형태로 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사실 이러한 디자인들이 호불호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적인 좀 벤츠의 디자인을 좀 원하는 분들도 계시긴 했죠. 하지만 EQ 브랜드는 확실히 전동화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차이점을 둬야 했고요. 특히나 조금 인기 있는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 조금 더 선호되는 디자인으로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분위기 자체는 뭐 EQS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출시했던, 그리고 시승기도 전해드렸던 C클래스의 신뢰와도 뭐 흡사한 부분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사하고 있는 차량은 하이퍼스크린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크린은 적용되지 않는 차량은 뭐 이러한 디자인이다, 실내 공간을 보여준다 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국내 시장에는 뭐 하이퍼스크린이 포함된 풀옵션 차량이 좀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옵션가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거의 하이퍼스크린 옵션가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8,000에서 뭐 1,000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옵션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눈이 굉장히 좀 많이 오는데요. 한국은 지금 벚꽃이 피고 있지만 이곳은 이렇게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운전석에서 앉아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겠죠. 최근에 이제 C클래스 AMG 라인을 통해서도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둥이 스포크가 나눠져 있는 이런 형태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대화면에 디지털 계기판과 함께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크기의 그 하이퍼 스크린이 아니라 좀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이퍼 스크린이 화려함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이렇게 옵션 조절해서 이렇게 두 개의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좀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내 공간의 디자인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D컷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기능들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는 이 계기판의 화면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 구성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클래식 버전에서 뭐 스포츠,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모습의 계기판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요 위쪽으로 이제 손을 올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자인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좀 운전하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정보를 정말 확인하면서 주행을 했는데요. 외국 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치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길 찾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대화면에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마련된 것도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계기판의 디자인 역시 뭐 주행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비게이션 화면을 또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을 설정해서 편리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 앞차와의 거리,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터치를 통해서 각각의 메뉴들을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량들을 보면 모두 이렇게 하나의 버튼에 다양한 기능들이 갖추고 있는 이러한 그 실내 구성을 좀 볼 수가 있죠. 지금 도어 트림 쪽에 있는 이 시트 메모리 기능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패널로 되어 있는데 손가락의 위치를 감지를 해서 그러한 기능들을 실행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이런 기능들이 조금 사실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좀 직관성이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좀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는 뭐 나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AMG 라인의 스티어링 휠이기 때문에 파지할 때 요 림의 두께도 좀 두툼하니 좋고요. 손가락의 그립감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잡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인 화면 보고 계시고요. EQ 메뉴로 가보게 되면은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충전량이 73%로 나오고 있는데요. 주행 가능 거리가 349km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에 지금 맥스 90%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100% 충전하기보다는 이렇게 90%나 뭐 85%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배터리 수명을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좀 부하를 줄이는 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WLTP 기준으로 660km를 주행한다고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제가 뭐 실제로 이렇게 수치만 봐도 한 완전 충전했을 때 이 350 플러스 모델 기준으로 해서 한 500km 정도를 주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국내 이제 도로에서 만날 때도 한 그 정도의 주행 거리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충전 프로그램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요. 특히나 이제 EQ 브랜드의 차량들 같은 경우 EQS나 뭐 EQ2 같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량들은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상황이라든지 뭐 교통 정체라든지 내비게이션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배터리 소모량도
아주 똑똑하게 계산을 해서 소모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행 모드에서 지금 보시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 뭐 에코 모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더 똑똑하게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좀 화면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차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뭐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홈 버튼을 눌러보면은 그 외에도 기존에 이제 메르스 벤츠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볼 수 있었던 메뉴들을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독일 사양의 지금 차량을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국내 사양은 이와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MBUX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한 화면에 모든 기능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이 좀 편리함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버튼들이 물리 버튼들이 거의 있지가 않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뭐 다이나믹 주행 모드 변경이라든지 EQ 모드 이런 몇몇 버튼들은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버튼들이 이제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좀 하이그로시 소재의 지금 센터 콘솔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위쪽에 대시보드도 항상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국내에서 이제 시승을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을 만져보신다면 굉장히 독특한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대시보드의 질감이 새로운 신소재를 통해서 새롭게 개발된 신소재가 좀 적용되어 있습니다. 흡사 약간 네오플랜 느낌도 나고요. 카본 파이버와 네오플랜 요 사이 요 정도로 좀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감각의 이 신소재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도 특징이 있고요. 또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드 소재, 우드 질감의 우드 소재가 적용된 이 조수석 앞쪽에 대시보드 이 패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 EQS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하이그로시 소재였죠. 하지만 EQ2는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냥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두시면 뭐 자동으로 충전도, 키에 충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누르게 되면은 컵홀더가 나오는 형태이고요. 또 컵을 잡아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열어보면은 양 둘로 갈라지는 이러한 형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안쪽에는 C타입의 포트 2개가 또 추가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USB 포트도 상당히 좀 많이 마련되어 있죠. 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시트는 이제 스포츠 시트입니다. 두 가지 기본 시트가 있고 스포츠 시트가 있는데 뭐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헤드레스트와 이제 아래쪽이 좀 분리가 되어 있냐, 지금처럼 일체형으로 되어 있냐, 이러한 차이가 되는 것 같고요. 위쪽에 썬루프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가림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건 역시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포츠 시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체형의 시트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가 조금 더 두툼하게 나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트와 좀 다른 점이고요. 조금은 더 엉덩이라든지 등을 잡아주는 부분이 좀 더 탄탄하게 몸을 지지해주는 부분도 느낄 수가 있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파이버 소재, 그리고 옆쪽은 가죽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빨간색 컬러로 되어 있고요. 도어 쪽에 스티치도 빨간색 스티치가 이제 둘러싸서 대시보드 위까지 둘러싸져 있는 부분도 AMG 라인 패키지, AMG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납 공간도 넉넉한데요. 지금 이 측면에 도어 트림 아래쪽에 공간도 이러한 500ml짜리 물병이 뭐 넉넉하게 이렇게 눕혀서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아래쪽에도 굉장히 넉넉한 이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밴드도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뭐 작은 가방도 수납하기 좋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은 USB 포트, C타입 포트가 2개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 공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E클래스, 내연기관 차량의 E클래스와 비교해도 그보다도 훨씬 넓은 이 무릎 공간이라든지 발을 놓는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되겠죠. 자, 앉아서 확인을 해보면요,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무릎 공간이 거의 주먹 3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상당히 좀 길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실내 공간이 한 180mm 정도 더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E클래스와 비교해서요. 시트 뒤쪽에 수납 공간도 이렇게 패널로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발을 놓는 공간이 확실히 이제 편합니다.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하부의 공간이 상당히 좀 평평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죠. 뭐 센터 터널이 지나는 부분도
이렇게 도드라지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을 놓는 공간이 사실 이 무릎이 살짝 좀 위로 올라와 있는 듯한 좀 시트 포지션을 갖긴 하고요. 또 엉덩이 부분도 상당히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불편한 점은 전혀 없고요. 앞쪽에 발을 길게 뻗어 놓을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공조장치와 관련된 버튼들이 있고요. 이것 역시 하나의 패널로 된 이렇게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시트 히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도어 트림이 측면에 있습니다.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이 히팅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붐에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도 이제 2열까지 굉장히 넓은 이 썬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탁월하고요. 글라스의 크기가 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죠. 거기다가 지금 앞뒤로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열리지 않고요. 이 앞쪽만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개방감은 다소 조금 낮아질 수가 있겠지만 이 썬루프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4대 2대 4로 폴딩이 되고요. 가운데 시트를 접어서 긴 짐을 이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 누르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을 고정할 수 있는 홈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한 번 누르게 되면은 이제 컵홀더가 나오게 됩니다. 팔을 올리기에 굉장히 편리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빨간색의 이 AMG 디자인 패키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트 벨트가 적용되고요. 물론 이런 점들이 국내 도입되는 실제 사양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에는 C클래스는 이런 부분들이 덮개가 빠지지 않게 편리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EQE는 덮개가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이제 시트를 결합해야 되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네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열 시트 역시 이쪽에는 마이크로파이버 소재로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판에도 AMG 로고가 적혀있는 이러한 매트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 공간 좀 보면요. 사실 머리 공간에 있어서는 그렇게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을 좀 보여줬는데요. 숄더 공간, 어깨 공간도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곡선을 강조한 형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뒤쪽에 EQS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이 완전히 열리는 적재 공간, 리어 도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EQE는 세단처럼 한쪽만 열리는 도어가 가지고 있었죠. EQE는 일반적인 세단의 그 리어 도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 머리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EQE는 이러한 형상으로 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머리 공간이라든지 어깨 공간에서는 다소 조금 넓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이 발을 놓는 공간이라든지 이 엉덩이를 지지해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한 그리고 안락한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EQE의 2열 공간 보셨습니다.